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오앤컴퍼니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달 FOMC 앞두고 미국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고 고용보고서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번 주에 체크할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FOMC가 다시 또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고요. 맞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많이 받게 됐던 이슈 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가면서 예.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고요. 그것을 반증하듯이 매파이신 블라드 총재께서 나오셔서 금리를 지난 1월 달에 0.25%가 아니라 0.5%를 올렸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올 3월에는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예. 그런 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내일 오전이죠. 예. 우리나라 내일 오전하고 모레 오전에 결국은 상원과 하원에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예.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어떤 톤으로 이야기할 것인지가 좀 많이 중요해졌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년물 국채가 4%로 밑으로 내려오고 예. 시장에서 그래도 0.25%로 0.25%만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었고 금요일 예.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예. 아무래도 들어오기 전에 제 친구들한테 잠깐 연락을 좀 돌려봤는데 예.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위험한 시간은 지난 것 같다. 다들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밀린다면 오히려 사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특히나 3월 9일 날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그 쿼드루플 위칭 데이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예. 이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보통 외국인들은 연말에 이제 배당을 보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예. 이때 보통 그 포지션들을 청산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강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엔 이번 달 FOMC 앞두고 아직까지 이 빅스텝에 대한 우려는 적지만은 한번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패턴은 어떤가요? 우선적으로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려왔는데 예.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과 선물을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두꺼운 선이 코스피에 대한 매수세인데요. 1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2월 달에는 조금 주춤하다가 3월부터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보면 외국인들 또한 앞으로 미 연준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월 9일 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내마녀의 날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올 초에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 보니 차익 매물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사고 코스닥은 조금 트리밍하는 그러니까 예. 조금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세를 보인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잘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분간 이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한 2,350에서 2,500선에서 코스피는 어떤 박스권 트레이딩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순환매가 계속 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개인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차라리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보면 리튬 관련된 종목들과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예.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또 최근에는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그렇고 투자처를 찾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우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다행히 오늘은 이 1,300원 다시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는 했는데 뭐 여전히 한 1,200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종 금리를 이제 6%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 외국인 자금이 이제 더 빠질 우려도 나온다는 이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 결국은 이것은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것인가, 예. 아니면 6%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내용들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시장에서는 6%까지는 올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죠. 5.5% 선에서는 멈추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베팅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0.5% 얘기가 나왔을 때 지난주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맞습니다. 큰 변화 없는 상황에서 이번 주는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미 0.25% 오르는 부분 그리고 0.5%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환율과 그 주식 코스피 지수를 제가 네. 한꺼번에 같이 해서 보여드린 차트가 하나 있었는데 예. 보면 둘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예. 1,450원을 작년 9월 달에 찍고 그렇죠. 그때 이제 2,210을 찍고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예. 원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지금 다시 이게 디커플링 되면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예. 이제는 정상화의 과정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 얘기는 코스피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예.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투자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종목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까 중소형주 그래도 더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중소형주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중소형주를 가지고 왔고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이딥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예. 우선 하이딥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2022년 5월에 이제 NH에서 설립한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 약 60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주로 이쪽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은 이제 예. 모바일 기기를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 뭐 터치 기기라던가 예. 또는 스타일러스 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UX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와 예.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내용 그 기술과 개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예.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주주와 그 가족 친인척들이 약 거의 한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예. 시장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약 1,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지적을 드리면 우선적으로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먼저 들고 싶어요. 예. 2015년도에 애플이 처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압력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 기술을 원래 개발을 했었는데 예. 그거보다 먼저 개발을 한 게 이 회사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더 탄탄한 탄탄하네요. 회사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에 기술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플렉시블 OLED 관련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21년도에 기술이 도입이 됐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도 갤럭시 워치에 독점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그 지향했던 부분은 예. 모바일 핸드폰 자체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예. 펜을 사용하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도입을 했었고요. 그것이 시장에 먹히면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올렸었는데 예.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스타일러스 펜을 공급하는 회사가 와컴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 스타일러스 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의 관계나 삼성전자가 이들의 특허나 이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예. 그래서 독점적 계약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예. 향후 만약에라도 와콤의 그 스타일러스 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예. 뺏어올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 세 번째로는 재무상으로 2022년 3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실적 자체를 턴어라운드를 해서 약 10억 예. 정도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고 있는 회사이다라는 예. 면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를 오늘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하이딥의 같은 뭐 경쟁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뭐 하이딥 같은 경우는 여러 경쟁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이렇게 전체 플랫폼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고요. 그 예. 다음에 온셀 플렉시블 OLED 관련돼서의 특허 같은 경우는 예. 이 회사가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예. 저는 지금 당장 어떤 이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들은 그렇게 쉽게 없다.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604개의 특허로 참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인데 오늘 이 주가를 보니까 이 최근에 이달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달 2월 달에만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2월 달에 아무래도 갤럭시 와치 5가 예. 식약처에서 이 특허를 신청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여성들의 네. 생리 주기를 확인할 수 예, 있는 예.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갤럭시 와치에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 예. 더 많이 이 판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랐었는데요. 예.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중 약 10%를 정도 보유했었던 WIHD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예. 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회사가 아무래도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에 벤처 회사들이 많이 보유를 했었고요. 예. 그 약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제 보호 예수들이 풀리면서 그들의 지분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은 오히려 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상황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조금씩 모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약 기술력이 탄탄한 이 하이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김주영 아카치웬 컴퍼니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